네, 그 유튜브에서 보험왕 초특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사람들이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이런 보험은 피하고 이런 게 더 좋다. 좀 피해야 될 보험 뭐 이런 네. 거 불리한 거 뭐 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우실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거. 그 전에는 이제 보험 중에서도 이제 종신보험이 가장 이제 좋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셨고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붐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너도 나도 가입해야 되는 게 종신보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신,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개념에서 종신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어요.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하고 살아 있을 때 보장받는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뭐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망보험금만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거는 특약으로 돼 있고 뭐 만기가 80세든 90세든 뭐 100세든 이렇게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였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망보험금은 뭐 사람은 한 번은 사망을 하니까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느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사망보험금을 넣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자식이 없거나 수령인이 없다. 네. 그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사망보험금을 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막 1억씩 2억씩 많이 넣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뭐 대학생들, 내 자녀들, 뭐 고등학생인데 사망보험금을 넣고 사망보험금은 15세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애가 고등학생인데 사망보험금을 막 1억씩 넣어가지고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은 좋은 거니까 잘 가입했다라고 했지만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7, 80%가 사망보험금이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결혼한 한 집안의 가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아기들도 있고 아내도 와이프도 있고 그러면은 가장으로서의 그 어느 정도의 책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아빠가 무슨 사고가 있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종신보험을 그때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건 있어도 고등학교 애들한테 또는 사회생활 갓 시작한 무슨 뭐 딸한테 사망보험금 1억, 2억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없을 때 가족을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보험이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면 네. 필요 없다.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최소한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넣지 않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충분히 넣어도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보험료 내고 특약까지 같이 낸다 그러면은 2, 3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보다는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맞춰서 가입을 해도 보험료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장은 비슷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얼추 비슷한데 네. 내는 월에 납입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은 나이인데 네. 요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5배, 6배를 납입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저축성 상품,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연금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축의 개념으로 나는 가입을 했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왜? 나중에 이건 받을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냥 50만 원, 60만 원 내는 친구의 증권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 종신보험이 한 개가 아니라 무슨 A사 종신보험, B사 종신보험, 그리고 C회사에 무슨 CI보험 이런 게 있어요. CI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신보험하고 CI보험만 막 한 4-5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50만 원, 60만 원은 금방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입했었던 이유가 이제 아는 이제 지인들이 야 이거 하나 해줘. 이거 좋은 거야. 야 이거 더 좋은 게 나왔어. 하면서 계속 가입을 받았었던 건데 설계사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는 이유가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의 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 이제 영업을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수당도 수당이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권하고 그거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취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그 보험에 대한 수당이 가장 높은 것들만 판매했을 때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가장이 애도 셋이야. 네. 지금 돈도 잘 벌거든요.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얘의 불안이 자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으면 네. 장사를 하는 친구라 이 가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신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나중에 타면은 자기가 없으면 막 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죽으면. 네. 근데 이 중복 지급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우리가 이제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해도 내가 쓴 병원 치료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서 나누어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은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실손보험을 여러 개는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한 보험사로 끝났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지 여러 군데를 가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비례보상이라 그래서 실손보험의 특징인 건데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어떤 거냐면 사망보험금을 각 보험사로 가입을 했었을 때 혹시라도 친구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이 다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중복 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개를 가입해서 합계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다 지급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는 사망했을 때의 문제고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보험료는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지출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었던 내 친구가 있는데 여러 군데를 가입해서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애들도 셋이고 하니까 요건 많이 그래도 가입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망했을 때 얘네들한테 줘야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단 아버지로서 가입하신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생각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친구분이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친구분이 한 95살 때 늙어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자식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한번 쉬운 60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금처럼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내 자식들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빠에 대한 사망보험금 받았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사망보험금을 남겨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지금에 대한 가치와 그때 4, 50년 이후의 가치는 많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기들이 크기 전에 자기가 없을까봐 한 거라 그 친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어릴 때는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나이 먹어서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들이 지금 어릴 때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때는 사망보험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애들이 컸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거고 직장을 구해도 되는 거고 아빠가 혹시라도 사망했다 그래서 애들이 길바닥에 내앉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돌려서 말씀드리면 종신토록 보장되는 종신보험은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이 클 때 그 순간까지만 판매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기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장받는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표님 혹시 아기 있습니다. 아기 몇 살이죠? 큰애가 몇 살? 9살, 6살. 그러면은 이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막내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큰애는 상관없어요. 왜?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가 중요한 거니까.
9살, 6살이라 그러면 막내가 지금 6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20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이면은 20년 안에 혹시라도 아빠가 사고가 있게 되면 애가 크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망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년짜리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20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하고 사망보험은 똑같아요. 왜? 종신도 1억짜리 가입한다 그러면 1억이 지급이 되는 거고 정기보험도 1억짜리 가입하면 1억이 지급이 되는 건데 종신은 종신토록,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입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사망보험금 1억이 지급되는 건 맞지만 차이가 뭐가 있느냐. 보험료가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조금 어릴 때는 사망보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전적으로 맞거든요. 그럴 때는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왜 정기보험을 설계사들이 가입을 거의 시키지 않느냐. 수당이 8분의 1이에요. 그럼 이미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지해야 되나? 해지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나 지금 종신보험 때문에 보험료 이렇게 많이 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나는 정기보험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 종신보험 20년 납입 중에 또는 30년 납입 중에 거의 90%는 냈어. 나 그냥 조금 더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종신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고 특약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알고 보니까 특약이 후졌다. 그러면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애들이 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피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목적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렇죠. 문제인 거죠. 네.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면은 그거는 피해야 할 보험이죠. 네. 그럼 반대로 이런 거는 꼭 하나씩은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실손 이런 걸 테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내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다라고도 하고 실비보험이라고도 해요. 실제 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진단을 받았느냐 수술을 했느냐 뭐 입원을 했느냐 무슨 뭐 링겔을 맞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뭉뚱거려서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거는 실손보험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종합보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처음부터 같이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고 종합보험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게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합이 되면 이것만큼 좋은 거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합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보면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생명보험 쪽 위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원래 실손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 아니고 손해보험 상품이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암보험, 생명보험에서 판매했었을 때는 실손보험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험만 가입했다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최근은 실손보험은 아예 따로 가입 자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생명보험만 쭉 유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추가적으로 꼭들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도 왜 보면은 실손보험들을 잘 권유를 하지 않냐면 아까 종신이나 CI 보험은 수당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손보험은 수당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내가 계약을 받아도 나한테 득이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실손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같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생명보험에서 근무했었던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은 무시하고 종합건강보험으로
빵빵히 가입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실손보험도 비싸거든요. 그럴 바에는 실손보험을 아예 가입을 안 시키고 종합보험 안에다가 암 진단비라든지 무슨 뭐 뇌졸중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그쪽으로 가입을 시켜서 이 수당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실손 말고 또 있을까요? 요거는 하나씩 하면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을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이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운전자 혹시 대표님은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입 안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모르겠어요.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종합보험하고는 전혀 틀린 거고요. 운전자 보험을 따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요즘 뭐 스쿨존 사고니 뭐 무슨 사고니 뭐 12대 중과실 사고니 뭐 횡단보도 사고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큰 사고를 냈을 땐 제가 법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들이 발생을 해요. 뭐 벌금을 낸다든가 뭐 누구를 뭐 사망케 했을 때는 제가 징역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 자동차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금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 내가 이후에 따르는 형사적인 처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는 해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합보험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를 과실로 사망케 했으면 일부러 뭐 죽인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야 그 법적인 전문가가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나중에 뭐 내가 뭐 징역형을 받을 거를 뭐 벌금형으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벌금형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벌금형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아까 피해 본 부분만큼만 해주는 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니까. 근데 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변호사 선임비도 나오고 나중에 벌금형이 나오면은 벌금을 낼 수 있게끔 벌금형도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과실로 누구를 사망케 했다 그러면 피해자 측하고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2억씩 지금 지급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유가족 어차피 뭐 사람을 사망케 한 건 내가 일부러 사망케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탄원서라도 써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은 필요한 보험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으면 끝났지 뭘 굳이 운전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형사적인 처벌이나 뭐 행정적인 처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연령대별로 추천하거나 뭐 하지 말거나 이렇게 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무슨 종신보험이라든가 무슨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뭐 CI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내가 매달 납입해야 되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납입해야 되는 연금보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맞지 않고 살아 있을 때 보장받는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뭐 입원비라든가 뭐 장애급여금이라든가 살아 있을 때 보장받는 거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릴 때 대학생 정도까지는 살아 있을 때 보장받는 건강보험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한 30대에서 뭐 20대 뭐 중후반부터 뭐 40대 정도까지 만약에 폭넓게 본다 그러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정기보험하고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을 같이 넣어서 가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0대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보험이 바로 뭐냐면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간병보험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간병보험은 어떤 개념이냐? 내가 혹시라도 막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내 가족이 나를 와서 좀 돌봐주면 좋은데 가족도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뭐 배우자가 와서 봐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녀가 와서 뭐 학교를 쉬면서 봐준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간병인을 쓰는 경우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병인을 쓰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보험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간병인을 사는 거고, 간병인 지원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줘서 옆에 가족이 돌봐주는 것처럼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한 70대 전까지는 한 60대 뭐 중후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간병보험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대에서 이제 60대 사이가 가장 많죠. 네. 이게 연령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뭐 70세가 넘어가면 못 든다거나. 근데 지금은 75세 정도까지도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연세가 있으시면 일단 보험료도 기본적으로 비싸고, 예, 보험료도 비싸고 그때는 병력이 좀 많으셔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건강할 때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가 바로 이제 간병보험이고,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 같은 간병보험을 들더라도 뭐 실손보험을 들더라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험사를 선택할 때 좀 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약간의 다른 차이점은 있어요. 네. 뭐 특정 어느 보험사가 좋고 어느 보험사가 나쁘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대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뭐 삼성 거야? 뭐 LG 거야? 아니면 뭐 중국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보는 것처럼 보험사도 그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보험사 등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상위 보험사냐 아니면 하위 보험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상위 보험사하고 하위 보험사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상위 보험사를 선택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위 보험사일수록 보험료는 싸요. 그렇죠. 상위 보험사일수록 좀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똑같은 보장을 받고 싶은데 보험료 싼 거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위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비싸도 지금 뭐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또는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나는 상위 보험사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거는. 하위 보험사를 선택할 때 장점은 싸다는 건데 보험료가 싸죠. 네. 네, 단점은 보험사가 없어질 수 있다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일본 같은 경우는 파산한 보험사가 많아요. 왜? 이것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뭐 상호저축은행도 그렇고 옛날에 뭐 파이낸스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파산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